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나타내는 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 18쪽, 19쪽입니다. 여기 분수 나누기 분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웠던 내용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분수 나누기 분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 분모가 다른 분수의 나눗셈, 이런 나눗셈을 우리가 곱셈으로 어떻게 바꾸어서 계산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제일 위에 1번 내용을 보시면 준기가 바닷물 5분의 4리터를 빈 통에 담아보니 통의 3분의 2가 찼습니다.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은 몇 리터인지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계속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데요. 5분의 4리터를 통에다가 담았더니 통에 3분의 2 정도가 찼대요. 그러면 이 통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바닷물이 얼마나 필요한가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또 분수로 되어 있으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의 조건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바닷물 5분의 4리터를 통에 담아보니 3분의 2 통이 아니라 두 통이 가득 찼다면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 5분의 4를 통에 담았더니 두 통이 나왔대요. 그런데 우리가 두 통의 물의 양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한 통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2로 나누어 주면 한 통에 들어가는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이 되겠죠. 즉 5분의 4 나누기 2가 됩니다. 지금 문제 상황에서는 두 통이 아니라 3분의 2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을 구하는 식은 5분의 4리터를 가지고 통에 넣었더니 3분의 2가 가득 찼다. 그래서 3분의 2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한 통에 들어가는 바닷물의 양을 구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상황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분수를 자연수로 바꾸어서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분수의 나눗셈 구하는 방법, 우리 이미 앞에서 배운 대로 통분을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통분을 해서 구해보면 4분의 3은 15분의 12로 쓸 수 있고요. 15로 통분을 하니까 분모 분자에 5를 곱해서 15분의 10으로 쓸 수 있습니다.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 12 나누기 10, 10분의 12로 쓸 수 있겠네요. 약분을 하면 5분의 6이 되고요. 대분수로 표현을 하면 1과 5분의 1이 되겠네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5분의 4 나누기 3분의 1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런 분수의 나눗셈을 곱셈으로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19쪽으로 넘어갈게요.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면 이거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약간 비슷합니다. 자연수 나누기 분수와 비슷한데요. 보시면 통에 3분의 1을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을 먼저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3분의 2에 들어가는 양이 5분의 4리터라는 걸 알았어요. 3분의 2에 5분의 4리터가 들어간다면 3분의 1은 3분의 2의 절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물도 5분의 4의 절반, 반만 들어갈 겁니다. 즉 5분의 4 나누기 2만큼 들어가겠죠. 5분의 4 나누기 2를 하면 5분의 2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5분의 4 나누기 2는 5분의 4 곱하기 2분의 1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5분의 4를 반으로 나누는 것, 그리고 5분의 4의 절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계산하면 10분의 4, 약분을 하면 5분의 2리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지금 한 통에 들어가는 양이 아니라 3분의 1에 들어가는 바닷물의 양입니다. 3분의 1에 5분의 1리터가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한 통에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그걸 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짐작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지금 3분의 1 통에 5분의 2리터의 바닷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통까지 넣어주려면 3분의 1의 3배를 하면 한 통이 됩니다. 같은 원리로 3분의 1에 5분의 2리터가 들어가면 한 통 전체에는 5분의 2 곱하기 3 해서 5분의 6리터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5분의 4 곱하기 아까 처음에 2분의 1을 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값에 3을 또 곱해 줄 수 있죠. 계산을 해보면 5분의 6리터가 됩니다. 물론 1과 5분의 1리터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5분의 4 나누기 3분의 1을 계산을 하는데요. 먼저 3분의 1을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을 구했습니다. 3분의 1을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분자만큼 나눠주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분자를 나누는 것은 그 분자를 분모로 보내서 곱해주는 것과 같은 값입니다. 2를 나누어주는 것이나 2분의 1을 곱해주는 것이나 그 값은 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3분의 1에 들어가는 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 통에 들어가는 바닷물의 양을 구했는데요. 우리의 목적은 한 통에 들어가는 바닷물의 양이기 때문에 여기에 3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3배는 아까 여기 나누어주는 분수의 분모와 같습니다. 그래서 3을 곱해 주어서 이렇게 5분의 6리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과정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5분의 4리터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줄입니다. 3분의 1, 지난 시간에는 4분의 1, 5분의 1 정도 들어가는 걸로 줄이고요. 그것을 다시 한 통이 되도록 곱해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줄였다가 다시 곱해주는데요. 줄이는 것은 얼마만큼 줄이냐면 나누어주는 분수의 분자만큼 줄입니다. 그리고 늘리는 것은 나누어주는 분수의 분모만큼 다시 늘려줍니다. 지금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여기 3분의 2가 있죠. 3분의 2가 있는데 2로 나누어 주고요. 그 다음에 3으로 곱해 주었습니다. 여기 2로 나누는 것은 2분의 1을 곱하는 것으로 바꾸어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과정대로 여기 5분의 4에 2분의 1을 곱해주는 것은 5분의 4를 줄여주는 겁니다. 3분의 1 통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요. 그리고 여기 3을 곱해주는 것은 3분의 1 통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알았으니까 그것을 한 통에 들어가는 양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를 계산할 때 먼저 2로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것을 3만큼 곱해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연수 나누기 분수에서도 이런 형태로 썼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어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이것을 다시 바꾸어 쓰면 4분의 5 죄송합니다.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는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이 단원의 핵심이 바로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가 라기보다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 지금 여기 예에서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분수, 나눠지는 분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누는 분수에서 분자는 그 분자로 나눠줘야 합니다. 근데 그 분자로 나누어 주는 것은 곱셈으로 바꾸어서 그 분자가 분모로 가는 단위 분수, 즉 그 분자가 분모로 가는
분모로 가고 그 분자가 1인 형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 더 예를 살펴보면 4분의 3 나누기 3분의 2를 살펴봅시다.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4분의 3에서 지금 비슷한 문제네요. 그러면 6분의 5 나누기 4분의 3으로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6분의 5에 우리가 먼저 4분의 1에 얼마만큼이 들어가는지 생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4분의 3에 이만큼이 들어가는데요. 4분의 1에는 얼마만큼이 들어가냐면 여기 6분의 5를 3으로 나눠준 만큼, 다시 표현하면 6분의 5에 3분의 1을 곱한 만큼, 이만큼이 4분의 1에 들어가는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에 들어가는 양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4를 곱해 주어야 합니다. 이걸 다시 쓰면 6분의 5 곱하기 3분의 4로 쓸 수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4분의 3이 3분의 4로 바뀌었고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3분의 2가 2분의 3으로 바뀌었고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 방법 외에 순서를 다르게 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통의 3분의 1을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을 구하고 그리고 한 통을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3분의 2 통을 우리가 3배로 만들 수 있습니다. 3배 하면 한 통을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은 4분의 5 설명하겠습니다. 5분의 4를 가지고 3분의 2 통을 채우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두 통을 채우는 바닷물의 양을 알고 싶으면 여기 3분의 2에다가 3을 곱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두 통에 얼마만큼의 바닷물이 채워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도 3을 곱해 주어서 두 통에 5분의 12만큼의 물이 채워진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두 통의 바닷물의 양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한 통에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2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2분의 1을 곱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5분의 6이 나옵니다. 즉 순서만 달라졌어요. 우리가 계산한 것은 5분의 4에서 먼저 3을 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로 나중에 나누었습니다. 즉 2분의 1을 나중에 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이 되고요.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은 여기와 같은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은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바꾸는 것은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3번 문제는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 보는 건데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이 내용, 왜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바꾸어 쓸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셨나요? 여기에 보시면 이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계산 7분의 2를 곱셈으로 바꾸고 1분의 3 혹은 바로 3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계산하면 7분의 6 9분의 8 곱하기 4분의 7 여기서 미리 약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1 그래서 나오는 값은 9분의 14 이대로 쓰셔도 되고 대분수로 표현을 하면 1과 9분의 5가 되겠네요. 6분의 5 곱하기 3분의 8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약분하면 3, 4가 되겠고요. 분모는 9, 분자는 20이 되겠네요. 대분수로 표현하시면
하시려면 하셔도 됩니다. 3분의 2 곱하기 9분의 5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곱셈으로 바꾸고 이것의 역수, 제 반대로 값을 취해 주어야 하는데요. 분모 분자를요. 그래서 5분의 9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약분을 해주면 1, 3, 즉 5분의 6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 분수 간의 곱셈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이 계산하는 방법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원리에 대해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